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 정보통입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을 배출하고 부자들의 좋은 기운이 마구 흐른다는 이곳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을 나눠드리고 싶어 삼성, LG, 효성, 창업주들께서 다니셨던 옛 지수초등학교 사진을 촬영해 왔어요. 모두들 부자 소나무 사진 보시면서 좋은 기운 잔뜩 받아가시고요. 오늘의 집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빨간 지붕 보이시죠? 오늘의 집은 저곳에 있어요. 들어오는 도로는 모두 정식도로로서 도로 사용에 있어 동네분들과 마찰은 없어요. 오늘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영상 없이 바로 집 앞에서 영상 시작할게요. 하늘에서 봤던 그 집이 눈앞에 있어요. 저 오토바이는 다른 분의 오토바이고요.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계세요. 활짝 열린 대문이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고요. 대지의 전체 면적은 324제곱미터로 98평이에요. 마당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집은 대지의 뒤쪽으로 지어졌고요. 다 쓰러져가는 저 건물은 제시외 건물 목록번호 1번 폐건물이고 42제곱미터로 13평입니다. 집까지 연결된 도로 모두 정식 도로입니다. 그러니 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당에는 쓰레기들과 지푸라기 등이 잔뜩 있고요. 마당의 옆으로 경운기도 있지만 모두 다른 분들의 짐이에요. 그럼 집을 한번 둘러볼까요? 집 내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샤시와 지붕은 수리가 되어 있네요. 특히 지붕이 아주 깔끔해요. 처마 쪽 마감도 목재를 사용해서 말끔하게 해두셨고요. 지붕이 튼튼하니 누수는 없을 것 같네요. 벽체 쪽으로 균열이 생긴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수리가 잘 돼 있어서 저도 당연히 사람이 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살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미등기 상태의 주택이었지만 2021년 소유권 보존을 위한 등기를 진행하셨고요. 건축물 대장상에 등록된 주택의 면적은 44.3제곱미터로 13평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에 적힌 내용은 67.8제곱미터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측을 통해 기재했으니 20평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결과 등록된 거주자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공부상 내용을 더 말씀드려보자면 주구조는 목조에, 용도는 주택과 창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상에는 벽돌조와 목조, 지붕은 함석과 슬래브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마당 앞쪽에 폐건물이 소재하는데 이것은 지붕과 벽체가 파손된 상태여서 창고 등으로 봐주지 않고 폐건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은 시골처럼 보이긴 하지만 완전 시골이라고 보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자차로 3분 정도만 이동하면 반성시장이 있고 주변으로 마을회관과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학군도 좋은 편이에요. 반성초등학교 그리고 오늘의 집 북서측 방향으론 진주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어요. 도로 현황도 워낙 좋은 편이라 어디에서 오셔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마을 주변으로 식물원과 공원 조성도 잘 돼 있어요. 감정평가된 금액은 4,900만 원이지만 지금은 1회 유찰돼서 20% 낮아진 3,900만 원에 진행 중이에요. 오늘의 집 측면으로 오시면 바로 뒷집으로 이동하는 길이 보이고요. 뒷집은 폐가인 것 같고요. 맹지이기 때문에 오늘의 집 대지를 일부 이용해서 집으로 들어가야 해요. 지금 보는 이 길도 지적도상으로 본다면 여기까지가 전체 대지 면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공간을 빼더라도 집을 이용하기에 충분히 넓어 이 정도는 괜찮아 보여요. 모두 즐거운 평일 오전 시간을 땅땅 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한다고 하네요. 항공 영상과 좋은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분 좋고 상쾌한 하루 시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와 고민들은 높은 하늘에 던져버리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그리고 멤버십 운영을 시작했으니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려요. 멤버십에 가입하신 후 커뮤니티 공지글을 확인하시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항공 영상이 종료된 후 매각 물건 설명 들어갈게요.
대지의 경계면입니다.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하면 지적도가 조금씩 옆으로 밀려있는 모양새지만 토지 이음을 통해 전자지적도를 확인하면 정확히 볼 수 있고요. 오늘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의 면적은 324제곱미터 98평이고요. 오늘의 집도 대지 경계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죠. 그러니 아무런 걱정이 없고요. 정식 도로로 지정된 곳은 이곳입니다. 도로의 폭은 3m고요. 남동측과 북동측으로 모두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장 상태는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잘 돼 있어요. 주택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고요. 공부상 내용 말고 감정평가사님께서 직접 체크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주택의 면적은 67.8제곱미터 20.5평이고요. 구조는 벽돌조 및 목조의 함석 지붕입니다. 여러분은 제 영상을 통해 지붕이 수리된 점을 함께 확인하셨죠? 마당에 외부 화장실이 없으니 당연히 집 안으로 화장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방 개수는 폐문 부재로 인해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되는 이 건물은 현재 벽체와 지붕이 파손된 상태의 폐건물이고요. 40제곱미터 13평입니다. 철거를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집의 현관문에서 남동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집에 비해 지대는 조금 높은 편이고 앞쪽으로 모두 단층 주택이기에 햇살과 뷰는 좋은 편입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주위 환경 확인해 볼까요?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주변으로 반성소방서와 반성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요. 왕복 4차선의 집마대로와 그 앞으로 반성천이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북서측으론 진주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반성시장과 반성 5일장, 버스 정류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집이 위치한 마을에는 버스 정류장이 없어 자차가 없다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은 좋은 편이고요. 걸어가신다 해도 10분 정도면 마트와 병원 등이 모여있는 곳까지 도착해요. 이제 매각 물건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 번호 2021 타경 6387.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 성면 계암리 846번지입니다. 물건 종류는 토지만 매각인 사건이고요. 토지만 매각이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높은 곳이므로 공시지가에 의거한 지료계산 시 한 달 20만 원 이상의 지료가 예상되고요. 지료를 연체 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며 철거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를 낙찰받은 후 적당한 금액의 주택을 인수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건물 소유자와의 협상 결렬 시 지료를 청구하면 되고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정상 등기가 완료된 주택이니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주택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감정가는 4,989만 6천원, 최저가는 3,991만 7천원. 매각기일은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만 전체 매각 상태로 진행 중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324제곱미터 98평이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지료 계산 시 사용하시라고 정보를 기입해둡니다. 지상에 소재하는 주택과 폐건물 모두 합산한 면적 109.8제곱미터 33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 주변으로 학교가 있어 상대보호구역 등이 있고요. 주택의 구조는 벽돌조와 목조, 지붕은 함석 지붕입니다. 사용 승인날은 1955년으로 되어 있고 2021년 소유권 보존을 위한 정상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각 진행되는 토지는 한 필지고요. 지목은 대지, 면적은 전체 경매 사건이니 324제곱미터 98평. 원래 감정가는 7,128만원에 감정됐으나 건물 등이 매각에서 제외되기에 약 2천만원 낮아진 금액으로 최종 평가됐습니다. 아래로 건물의 구분 목록이 나오고요. 주택과 폐건물이 표시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과 모두 동일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 성면 계암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전, 답 등의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북서측 인근에 진주 외국어 고등학교가 소재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사다리형과 유사한 부종형의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요.
본건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폭 3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임차인 조사 결과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상태고요. 본건 전입세대 열람 결과 내역이 없습니다. 위편 건물 등기 먼저 보시면 2021년도 소유권 보존을 위한 등기를 하셨고요. 소유자는 김모 씨 외에 3명으로 모두 가족관계로 보여집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토지 등기부입니다. 2000년 11월 6일 임의경매로 인해 최모 씨가 낙찰받으셨고 2002년 7월 11일 채권 최고액 4,9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근저당권으로 인한 경매 실행이 아닌 2021년 12월 8일 청구된 110만 원으로 인한 강제경매라는 점입니다. 관련 사건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2017년도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었고요. 분쟁의 내용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이유로 시작한 민사사건입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분께서 소송에서 지셨고 이번 강제경매에 청구된 금액은 이때 소송에서 승소한 건물 소유자분께서 소송비를 목적으로 강제경매 처리를 하신 겁니다.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있는데요. 저분께서는 기간에 정함이 없었기에 15년으로 생각하신 것 같지만 주택의 상태가 좋고 목조 구조와 벽돌조의 구조가 함께 있는 건축물이므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판단했기에 소송에서 패하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2000년도에 낙찰 받으셨기에 저 시점부터 지상권이 발생했다 생각한다면 2030년 11월 6일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넉넉히 기다린 후 법정지상권 소멸을 이유로 철거 청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면 주택을 인수하시거나 인수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지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료를 2030년까지 7년간 받은 후 철거 소송을 진행하시는 편도 좋아 보입니다. 지료 청구 또한 하나의 임대차 계약이므로 연간 5%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땅 주인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